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파트를 갈 건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거를 국정농단을 혼란스럽게 보시면 안 돼요. 짬뽕으로 보시면 안 돼. 파트별로 끊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토마토가 제기하고는 명태균 캐비넷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파트는 요렇게 정리를 하고, 현재까지 진행이 여기까지니까 요거를 정리를 하고 두 번째 파트로 이번에는 김대남 씨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요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김대남 씨 등장하는 요 국정농단을 요걸 갖다가 명태균하고 섞어버리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명태균은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김대남 씨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거는 사실 별건이지 또. 그리고 이거는 서울의 소리건입니다. 그렇죠. 뉴스토마토 건이 아니에요. 요거는 서울의 네. 소리. 그래서 이 서울의 소리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영향력, 그러니까 뭐 죄질이라 그런가? 영향력은 좀 낮아. 김대남 개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훨씬 재밌고 쫄깃한 건 요쪽이 더 쫄깃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울의 소리가 못하게 하려고 가처분을 걸어가지고 말하자면 방송 금지를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대부분이 일부만 인용이 되고 대부분은 방송해도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서울의 소리는 거침없이 까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성의 이명수 기자와 김대남 씨의 추가 통화 내력에 대한 기사가 또 올라왔는데 요거는 요거대로 따로 보셔야 돼요. 이명수 기자의 매력이 정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김건희,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7시간이 까졌잖아요, 김건희랑. 그랬으면 사실 저쪽에서 다 기피 대상 1호여야 되는데,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은 또 형님 동생을 해버리고, 심지어 중요한 건 이 예. 김대남과의 이 녹취록이 까졌는데도 또 국민의힘 쪽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야. 그렇지. 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요 발언을 좀 들여다보면, 야, 니네가 잘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한덩을 치면 여사가 니네 이명수 좋아하겠어. 요런 느낌이 있다는 거지. 난 이걸 보면 제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요, 제가 역작업을 쳐갖고 한동훈이 잡는데 제가 서울의 소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 보고를 한 건 아닐까, 대남 씨가. 요런 뉘앙스가 좀 보여요. 기사분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거기를 이용해봐. 아, 김건희가 이명수를 이용해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같이 잡아 넣어버리게. 왜냐면 얘가 잘해. 나를 쳤잖아.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복수하는 애거든. 그러니까 걔를 이용을 해봐. 아니지. 김건희는 아직도 이명수 기자의 그 마성에서 못 벗어난 거야. 아직도 이명수 기자 갖고 싶은 거지. 무슨 말씀이신? 그래서 아니 처음부터 갖고 싶어 했나요? 그때 1억까지 제시를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아직도 이명수 기자한테 미련이 남아서 제가 이명수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김대남이 보고를 했는데 잘한다, 잘해. 이러고 응원했을 수도 있죠. 이거 우리 뇌피셜이고요. 그래, 그렇게 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뭐 좋은 거고, 그거 또 이용해가지고 선전하면 되는 거고, 우리 쪽으로 안 넘어오면 나중에 엮어가지고 같이 쳐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래저래. 네. 아무튼 한 번 엮은 인연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김건희의 마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기사부터 정리 좀 해볼게요. 네. 자,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한 당무 개입 정황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요때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슬쩍 한동훈을 끌어내리기 위한 소스를 주면서 기사를 쓰라고 이제 압박을 하죠. 압박이 아니고 정보를 주는, 이걸 뭐라 그러지? 작업을 치죠. 네, 작업을 치죠. 그러면서 한동훈이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총선 여론조사 당비를 이용해서 자신의 대선 인지도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라는 정보를 준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공격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이어서 약간 사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김건희가 외국 갔다 오면 넥타이도 사주고 그랬고 시동생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 현대백화점에서 이사 간다고 접시도 사서 보냈어요. 네. 근데 한동훈한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총선을 위해서 여론조사비를 뭐 40억인가 가까이 썼대요. 70억인가? 뭐 40억에서 한 70억을 썼는데 그 중에 한 3억 5천, 2억 5천 정도를 들여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적합도 그 조사를 거기에 끼워넣어갖고 사적으로 해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공격을 하라고 그 소스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물어봐요. 이거 제가 이 소스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알면은 형님 힘드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너한테만 했겠냐. 여러 사람한테 다 했다. 그러니까 네가 써도 내가 줬을 거라고 생각 안 할 거니까 걱정 말고 써라. 그래서 이틀 만에 이 제보를 듣고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라고 이명수 기자 단독으로 뜬 거죠. 그래서 이걸 감찰을 해가지고 뭐 이걸로 해갖고 뭐 당대표를 그 당시에 직함을 날리니 위원회 고발하는 어쩌는데 그냥 또 유야무야 갑디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한동훈을 저격하는데 여사의 이름으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문제는 김대남 씨라는 사람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여사한테는 잘 보여야 되지만 윤석열은 아주 우습게 알거든요. 그냥 뭐 여사 힘이 대단해 뭐 하지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충성심이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이걸 따져놓고 보면 대통령실이 얼마나 파행적으로 김건희 위주로 돌아갔느냐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도대체 얘를 누가 뽑았느냔 말이야, 이런 애를. 응? 결국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권성동 라인 얘기했잖아요. 그게 맞았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권성동 추천으로 인해가지고 대통령실 안에 들어와 있는 이른바 외부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대통령실 안에서 전부터 해왔던 오래된 그 행정관, 비서관들에 비해서 이 사람은 사고가 굉장히 자유로운 거야. 그냥 김건희하고만 잘 지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권성동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인해서 뽑혀왔으면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윤석열 라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라인화 돼버린 이 황 사장과 우 사장의 아들들이 여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핵심 행정관 중에 하나가 김대남이라고 치면, 왜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홍보 관련해가지고 지금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김건희 쪽의 말을 듣고 일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그 이외에 그 대통령실 안에 그 2명의 숨어있는 핵심 고리로 지금 그 의심되는 사람이 강릉 우 사장의 아들 우 씨, 90년생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 이 친구가 있어요. 이거는 강릉, 그러니까 윤석열 외가에 오랫동안 친구였던 강릉 우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강릉 지역에서 통신 사업을 하는데 강릉시의 통신 그 시설 유지 보수를 한다고 하는 게 나라 그 일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강릉시가 세계 교통총회의 무슨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LG텔레콤, LG유플러스하고 같이 그 협업하고 있는 지역에서 제일 큰 그 통신업자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 사람 아들이 지금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하고 똑같이 뭔가 핵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실세 중에 실세는 그 토목업자 황 씨. 예? 이 황 씨는 동해 황 사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던 인물이죠. 고등학교 때 대학 떨어지고 권성동하고 같이 강릉에서 술 처먹고 돌아다닐 때 알게 됐다는 그 토목업자 황 씨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걸 뭘 기억하시느냐면 그 코바나 컨텐츠에서 갑자기 그 모가지 확 잡아가지고 이게 모가지 꺾어가지고 그 사진 기사들 앞에서 그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 황 씨는 윤석열한테 삼촌 했었고. 양정철 운전기사 출신. 양정철 운전기사 출신인데 웃기는 거 뭐냐면 서울대 음대를 나왔대요. 그래서 윤석열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정말 자식처럼 곁에 두고 아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
들어가갖고 황정호 이 실명도 까줄 수 있는데 실제로 김건희가 다니는데 수행비서처럼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권성동과 김대남하고 또 한패로 엮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황종호라고 하는 그때 뒷목 꺾었던 이 친구가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 비서관들, 행정관들 안에서는 가장 파워가 센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지? 십상시 중에 수석 넷인 거지, 시기가. 황정호는 또 윤석열을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김건희는 황정호를 조카라고 부른다고 하죠. 김건희가 이제 전형적으로 좋아하는 그 선수상이죠. 네. 아무튼 얘네들이 지금 김건희의 말만 듣고 윤석열은 개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이 대통령실 안에서 신입인데 사실상의 십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냥 꼴통이라 그러고 뭐 혼자서 50분 동안 뭐 저런 게 얘기하면 그 국민들이 하겠어 이러면서 대놓고 대통령을 까요. 그러면서 여사님은 우리 여사님 힘이 대단하대 이러고 봐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무슨 뭐 김 여사한테 잡혀 산다. 뭐 답답하니까 맨날 구구 유튜브만 많이 보고 있다. 뭐 인사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진짜 골 때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배신에 혼자 말한다. 무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용인 지역에 출마하려다가 이명수 기자한테 얘기해갖고 상대방 후보 저격하기도 하다가 여사가 힘이 세대 그러고 포기하고 나서는 지금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 연봉이 3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합치면 3억 정도 받는 걸로. 그걸 받고 있는 거죠. 법카랑 이런 거 다 합치면.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일면식도 없대요, 김대남. 일면식도 없다고 했는데 일면식도 없다고 했는데 일면식이 없는 사이. 김 여사는 물론인데 일면식도 없지만 얼굴을 안 보고 사진만 찍었나 봐. 일면식은 없대요. 예. 그리고 또 같이 대통령실에서 일면식도 없이 근무만 하는 사이. 뭐 요런 사이였던 거죠. 뭐.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일면식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김대남에서 감찰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탈당했는데 어떻게 감찰? 언제 탈당을 했어? 아직 했어요. 탈당했어요. 탈당했어요. 그럼 감찰을 안 당하려고 탈당을 한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고발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을까? 고발하면은 누가 걸리죠? 네. 지가 더 걸리죠. 그러니까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김대남이 한 얘기 중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선대위원장 돼가지고 김건희한테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김건희가 말하자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작업을 치려고 하다 갈등이 막 고조가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사천시장의 화재 현장에서 이제 윤석열 나타나니까 90도 폴더할 때 거기 직전이에요. 그 직전에 김건희한테 와갖고 한동훈이 무릎을 꿇었다. 아니 그냥 사과를 했다. 이게 실질적으로 와서 진짜 물리적으로 무릎을 꿇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건 뉴스버스. 어찌 됐거나 고개를 숙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그 당시에도 사과 내지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를 하다가 한번 허리를 꺾었던 한동훈이 최근 들어 독대 요구를 하는 게 또 김건희한테 나와서 사과해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과가 무슨 상관이? 그럼 뭐 사과하시고 수사는 받으셔야지. 뭐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사실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요거는 송 작가의 썰입니다. 요거는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건희가 또 한 번 배신감을 느끼고 한동훈을 잡아버리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그 꼬투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동훈의 여론 조작팀 그러니까 댓글팀을
댓글팀을 수사를 해가지고 실상을 잡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영원 앞에 있는 그 무인텔의 그 초롱이들은 냅둔 상태에서 그 초롱이들은 지 댓글팀이니까. 자기 댓글팀이니까. 그리고 그 초롱이들은 그 약국도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 약국. 그 왔다 갔다 하는 차에서 약도 나왔으니까. 근데 그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한동훈 내 그 팀을 덮쳤대요. 덮쳐놓고 보니 얘네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뭐 인천 이쪽에서부터 암약해왔던 그 예전부터 있었던 그 조직이었다는 거지. 문제는 이제 그 조직을 잡아서 조지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하나 더 걸려든 거예요. 그게 누구다? 지금 법사위에 있는 주진우 의원이다. 그 주진우가 분명히 윤석열 공천을 받아가지고 의원. 올라왔는데 주진우는 김건희한테 직보를 하는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랬던 주진우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더 빡이 돌았다는 거야. 와. 그래갖고 이것들을 내가 정말 이거 둘이 한꺼번에 날려버려야지 막 이러니까 그거 김건희 표현을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둘을 같이 날려버리자 그래갖고 주진우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찾아갖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고 합니다. 이게 야사입니다, 여러분. 네, 있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물어보지 못해서 동훈이 형하고 못했어요. 끊을게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같은 옛날 의리로 제가 주군을 잘못 그렇게 표현 안 했겠지. 알아보고 형 알잖아. 동훈이 형 성깔 지랄 같은 거 내가 그래서 맞춰주는 척 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지금 요걸 세트로 날려버리려고 하니까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만 보내야 되는데 지금 주진우가 거기 같이 연결이 돼 있어갖고 이거를 동타로 둘을 다 보내보이면 너무 피해가 큰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한동훈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을 못하고 형님이 얘기해갖고 어떻게 건희 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사과 비스무리한 뭐라도 지금 하겠다고 해줘요 라고 지금 계속 생떼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 상황에서도 김건희는 계속해서 한동훈을 약 올리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되게 쌩깠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국군의 날, 국군의 날 행사에 나타나고 벙찐 표정을 했는데 어리버리한 표정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지금 원내대표만 따로 불러가지고 당대표는 안 부르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당내 주요 보직들 다 불렀는데 한동훈만 쏙 빼고 오찬을 가졌다는 거죠. 지금 맥주까지 술도 먹었지. 술도 같이 어차피 너는 술을 못 먹으니까 오미자나 처먹고 우리는 술을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찬을 즐기면서 빼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인이에요. 한동훈을 당내에서 밀어내라라고 하는 야 왕따 시켜. 내부적인 사인인 겁니다. 일단 대통령이 당대표를 왕따 시키는 것도 그렇지만 한동훈의 눈치를 안 보고 여기 가는 지금 추경호를 비롯한 얘네들도 김상훈 정책위원장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을 포함해서 26명이 갔어요. 근데 어차피 원래 추경호는 한동훈이 막 무슨 얘기만 하면 알지도 못하는 소리 좀 하지도 마요 이런 식으로 쫑꾸를 주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여기다 힘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이제 한동훈 완전히 날려버려 이렇게 간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걸 보고 있는 한동훈한테 한동훈 패거리라고 최소 17명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친한파 의원들이 우리 이렇게 당해갖고 되겠습니까? 이 기회에 이번 주말에 민주당이 다시 재부의표결 토요일에 하자 그러니까 우리 17명 참석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12명만 안 하고 야당이 100% 출석을 하면 통과가 되거든요. 3분의 2가. 그래서 이번에는 딴 건 몰라도 김건희 특검만큼은 3분의 2 표결을 얻어갖고 통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서
그 표들을 단속을 하기 위한 부탁들을 했겠죠. 하지만 오히려 친한파 의원들한테는 더 위기 상황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난 갈등 속에 대표결을 하게 되면 이번에야말로 8표의 반란표가 나오거나 12표의 불참이 나옴으로 인해 갖고 통과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크게 안 가지셔도 돼요. 또 이거 안 되잖아요? 또 하면 돼. 또 하면 됩니다. 또 하나 보태가지고. 또 터질 거거든. 김대남 거 보태가지고, 김대남한테 사주해갖고, 한동훈이 저격하라고 여사가 시켰냐? 라고 관련한 걸로 또 하면 됩니다. 추가로 근데 엮어가지고. 이거 동아일보가 썼다는 게 좀 웃겨요. 12명 불참해도 된다.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거 뭐야? 아, 토요일이라 바빠서 못 나가겠다면 어떡할 거야? 동아일보 한데 일이 있어서. 열심히 하네, 동아일보가. 동아일보는 사실 계속해서 삐딱하게 굴었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김대남 사건도 이제 덮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대남이 하고 있는 얘기들 자체도 사실상의 김 여사가 연관이 돼 있는 대통령실과 당내 갈등, 그리고 대통령실이 어떤 형태로든 행정관을 이용해가지고 당의 당직이라든지 의원들의 거취에 당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요거대로의 또 하나의 국정농단으로서 분리해서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